결혼은 사랑의 완성이라고들 말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일지도 모른다. 결혼식 날 흰 드레스를 입고 웃던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사랑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견딜 수 있을 거라 믿었다. 그러나 문턱을 넘어 시댁이라는 또 하나의 세계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알게 되었다. 사랑만으로는 버텨낼 수 없는 관계들이 세상엔 너무나 많다는 것을. 결혼 첫 해에 나는 며느리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겁고 복잡한 단어일 줄 몰랐다. 단순히 남편의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들이 가진 전 인생을 함께 짊어지는 일이었다. 그 안에는 시어머니의 기대, 시아버지의 권위, 형제자매의 비교, 친정과의 거리감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. 처음엔 잘하고 싶었다. 내가 부족해 보이지 않게 좋은 며느리로 인정받고 싶었다. 그래서 작은 말 한마디에도 웃었고 불편한 자리에서도 의자 끝에 앉아 허리를 곧게 세웠다. 그러나 그 노력이 오래가지 못했다.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티가 나기 마련이었다. 요즘 애들은 인내심이 없어.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가로질렀다.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. 아니,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. 며느리는 대답보다 침묵이 어울리는 자리,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배워온 것 같았다. 어느 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. 낯설었다. 결혼 전에는 내 표정이 이렇게 굳어있지 않았는데 눈가엔 피곤함이, 입가엔 억눌린 미소가 걸려 있었다. 나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? 결혼은 둘의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며느리로의 삶은 한 사람의 인내로 유지되고 있었다. 명절이 다가오면 더 분명해졌다. 냄새, 소리, 눈빛, 모든 게 긴장의 연속이었다. 시댁의 문을 들어서면 어깨가 저절로 굳었다. 어머니의 시선, 친척들의 평가, 그리고 남편의 무심함까지 모두가 나를 보고 있는 듯 했지만 정작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다. 요즘 애들은 참 편하게 산다며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다. 하지만 그 말이 내게는 넌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뜻으로 들렸다. 그럴수록 나는 더 완벽해지려 했다. 새벽에 일어나 밥을 차리고 남편의 셔츠를 다리고 부모님이 좋아하는 반찬을 미리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두었다. 그래도 칭찬보다는 예전엔 더 정성껏 하더니라는 말이 돌아왔다. 어느 순간 깨달았다. 며느리로 살아간다는 건 끝이 없는 시험 같다는 걸. 점수를 매기는 이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였다. TV 속 며느리들은 항상 웃고 있었다. 불평 없이 묵묵히 늘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으로 그려졌다. 그러나 현실의 며느리들은 매일같이 자신을 숨기며 살아간다. 시댁에선 순하고 남편 앞에선 현명하고 친정에선 괜찮은 척해야 한다. 누구에게도 힘들다는 말을 쉽게 꺼낼 수 없다. 그것은 불효이자 이기심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. 나는 종종 결혼 전 친구들과의 모임을 떠올린다. 그때의 나는 내 미래를 내 손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 믿었다. 그런데 며느리로 살아간다는 건 누군가의 가족 안에 들어가 그들의 규칙 속에서
내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일이었다. 내 선택보다는 그 집의 방식이 더 중요했고, 내 감정보다는 체면이 우선이었다. 때때로 나는 내 이름이 사라진 기분이 들었다. 사람들은 나를 아무개 씨 며느리라고 불렀다.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젠 그 말에 익숙해진 나 자신이 더 두려웠다.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진짜 내 모습이 사라지는 것 같다. 사랑하는 남편과의 관계도 변했다. 결혼 전엔 나만을 바라보던 사람이었지만 시댁 안에서는 그는 아들이었다. 내가 서운함을 표현하면 그는 늘 말했다. 우리 엄마가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야. 나는 그 말이 가장 아팠다. 나의 감정보다 그의 가족이 먼저였다. 며느리로 살아간다는 건 사랑의 연장이 아니라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었다. 그렇다고 미워하고 싶진 않았다. 시어머니 역시 그 시대의 며느리로 살아오신 분이었다. 그분의 말 한마디, 행동 하나하나에는 자신이 겪어온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. 나는 그걸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벗어나고 싶었다. 그 모순이 내 마음을 매일 흔들었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은 달라졌다. 내가 너무 완벽해지려 했던 게 문제였다는 걸 알게 되었다. 시어머니도 나도 결국 같은 여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부터였다. 서로 다른 세대의 차이는 이해로만 메워질 수 있었다. 어느 날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다. 너도 이제 알겠지. 며느리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. 그 말엔 질책도 위로도 담겨 있었다. 그날 나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대답했다. 네, 하지만 어머니도 참 힘드셨겠어요. 그 순간 어머니는 잠시 나를 바라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다. 그것은 그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부드러운 표정이었다. 그날 이후로 나는 조금씩 변했다. 여전히 며느리로서의 역할은 그대로지만 내 안의 마음가짐이 달라졌다. 억지로 맞추려 하기보다 진심을 담되 나 자신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. 누가 뭐래도 나는 한 사람의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니까. 이제는 안다. 며느리로 살아간다는 건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일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지켜내는 일이라는 걸. 시댁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휘청거릴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. 나는 오늘 나답게 살았는가?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바로 며느리로 살아간다는 것 아닐까? 때로는 눈물로, 때로는 웃음으로 그렇게 관계의 실타래를 풀어가며 살아가는 일.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. 중요한 건 내가 며느리이기 전에 나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다. 언젠가 내 아들이 결혼해 누군가의 남편이 된다면 나는 꼭 말해주고 싶다. 그 사람을 며느리로 보지 말고 한 인간으로 존중해 주렴. 그때쯤이면 나도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? 며느리로 살아온 세월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듯 언젠가 그 이름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이해와 공감의 다른 이름이 되길 바란다. 결국 며느리로 산다는 건 사랑을 배우는 또 다른 방식일지도 모른다.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 나를 조금씩 내려놓는 과정. 그 과정 끝에서야 진짜 가족이라는 단어가 완성되는 게 아닐까. 나는 여전히 그 길 위에 서 있다.
완벽하진 않지만 진심으로. 그것이 내가 며느리로 살아가는 방식이다.